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손윤식 교수님 연구실 대학원생 정성민입니다. 본 강의는 주피터 허브 기반 파이썬 교환 사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피터 허브 기반 파이썬 교환을 사용하려면 아이디를 생성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기존에 만든 아이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면 나오는 메인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우측 튜토리얼 버튼을 누르면 본 강의에서 설명하는 주피터 허브 기반의 파이썬 교환 사용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본 화면 설명, 그리고 밑에 2절에 강의 목록 및 내용 확인, 그리고 3장에 주피터 허브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편집 모드와 코드 실행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홈으로 돌아와 이번엔 교환 관련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렉터를 누르면 bit와 인문사회 두 디렉토리가 보일 건데, bit는 IT 계통이 아닌 타 공대생들을 위한 파이썬 교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는 공대를 제외한 학과 학생들을 위해 보다 쉽게 설명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이썬 교환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기술된 bit 강의를 활용해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오시면 ipynp 파일이라는 주피터 노트북 전용 확장자 소스 파일들과 각종 교육을 위한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분들이 교육을 위해 활용할 실질적인 항목은 챕터 1 프로그래밍 언어와 파이썬, 그리고 챕터 11.4 RNN과 자연어 처리, 이 해당 파일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할 때 활용할 파일들입니다. 먼저 챕터 1 프로그래밍 언어와 파이썬 파일을 들어가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정의와 파이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리다 보면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저급 언어와 그리고 저희 파이썬 교환에 대한 그 두 언어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하나 해보면, a에다가 1이라는 값을 주고 b에다가 2라는 값을 주고 a 플러스 b를 할 경우 위에 런키를 누르면 위와 같이 결과값이 3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저급 언어에 비해서 좀 더 간략하고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버튼의 기능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셀에 대해서 아래 셀로 이동하고 싶다면은 위에 있는 이 두 방향키로 해서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지 버튼은 셀이 실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다른 셀을 실행하고 싶을 때 해당 셀을 중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좀 더 내려다보면 파이썬에 대한 배경과 특징, 그리고 파이썬 개발 환경 구성하는 방법, 이 내용은 해당에 있는 주피터 허브가 아니라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서 직접 개발을 해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아나콘다라고 해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패키지들을 묶어놓은 파이썬 배포판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툴인데, 이 툴을 설치할 경우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아나콘다 3 기반의 저희하고 비슷한 툴의 그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을 나가서 2장에서부터는 파이썬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실 수 있는데, 먼저 파이썬의 기초에 대해서 변수 선언하는 방법과 그리고 변수의 선언 및 초기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 내용을 지우고 직접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는데, 다시 똑같이 해보면 마이별이라는
변수명을 선언해주고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myNum이라는 이제 변수명을 선언해주고 이제 값을 넣어주고 이제 프린트 문을 활용해서 이제 출력을 해줄 건데, 이때 탭키를 눌러주면은 이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펑션들을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내용을 넣어주고 이제 위에서 선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래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런 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값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주피터 허브 기반 파이썬 교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 머니는 뭐 10,0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린트 같은 경우에 PR을 쓰고 이제 탭키를 누를 경우에 이제 바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하고 나서 이제 프린트 안에 이제 머니를 넣어줄 건데, MY를 누르고 나서 이제 탭키를 누르면 마이 머니가 이제 제일 먼저 뜨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선언했던 아예 마이넘, 마이발, 마이캣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피터 허브 자체에서 이제 선언된 그런 변수명들도 이제 자동 완성 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도 좀 이제 유익 있게 좀 사용해 주시면은 교육을 받을 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꼭 이 기능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머니 해가지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자동 완성이 되고, 이제 런닝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그 마이 머니에 대한 변수 밸류 값은 만을 넣었으니까 많이 출력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계속 내리다 보면 이제 여러 변수의 동시 선언과 기타 등등 자료형, 그리고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직접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에서 이렇게 기초적인 파이썬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습득하신 후에 이제 3장에서 이제 튜플과 이제 튜플 같은 이제 군집형 자료형인데, 튜플 그리고 집합, 딕셔너리 이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넘어가시면은 AI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좀 설명할 건데, 그 넘파이와 판다스 라이브러리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챕터 4부터 이제 챕터 9까지 이 모든 이제 1장에서 총 9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파이썬 기초에 대한 내용으로, 파이썬에 대한 기초가 없으신 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습득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빅데이터 분석 및 AI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 특히 많이 활용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제 기초 핸들링과 이제 그 관련된 교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 파이썬이 최근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빅데이터 분석과 AI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다양하고 활용성이 좋아서인데, 그중 이제 맵플롯을 많이 씁니다. 이제 맵플롯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맵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데이터 또는 산출물에 대한 그래프 또는 차트를 보여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활용을 할 때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쓰기 전에 이제 이처럼 위에 보이는 셀처럼 그 임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 이제 from matplotlib 하고 import 그리고 pyplot as 이제 pl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사용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이 plt 같은 경우에는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때 사용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줄여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식 명칭은 이제 alias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엘리어스를 같은 경우 사용할 때 자신이 PLT가 아니라 뭐 여기서는 이제 뭐 PLA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지만 좀 통상적으로 개발자들끼리는 이제 사전 약속된 약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맵플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T로 이제 줄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포트된 이 소스 코드를 이제 런을 하고 이제 아래에서 그 이제 인포팅된 파일을 가지고 그 관련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임포팅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그걸 활용한 제 데이터 값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명령어를 쳐준 다음에 런을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에서는 이제 아래 이제 처음에 1, 2, 3 넣은 게 이제 x 값으로 들어가서 1에서 3까지 그리고 두 번째 y축 값이 되는 건데 이 값이 100, 300, 500을 지정해 주면은 이제 첫 값, 중간 값, 이제 끝 값으로 해가지고 값이 들어가고 그 해당 그래프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맵플론 라이브러리 말고 다른 AI 관련된 라이브러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넘파이 라이브러리인데 넘파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위에 설명처럼 이제 수학 및 과학 연산을 위한 이제 파이썬 패키지로서 수치 해석, 머신러닝을 위한 자율형인 어레이와 이와 관련된 유용한 함수들을 제공하는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넘파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싶을 때 이제 자신의 컴퓨터 명령 프롬프트 그 CMD 창에다가 여기 작성되어 있는 이제 pip install 이제 numpy 이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mpy가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이제 배열 그 파이썬에 있는 기초 배열과 되게 유사한 모형을 하고 있는데 이 numpy를 사용하는 이유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리스트나 뭐 딕셔너리 등과 같은 이제 유사한 기능이 많지만 그래도 numpy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능보다 연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실제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AI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보다는 numpy를 활용한 연산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제 numpy를 활용할 때는 먼저 아까 전에 맵플롯과 똑같이 임포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 numpy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엘리어스는 이제 np입니다. 그래서 이제 np를 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np. 버전 그리고 언더버로 해서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버전 확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사라지거나 바뀌거나 삭제되는 기능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당 버전에 없는 기능을 활용하려 할 경우 에러가 발생하니 자신이 필요한 버전에 맞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numpy를 활용해서 이제 예제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numpy로 해서 이제 배열을 생성하는 그런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numpy는 사용하기 전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포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레이라는 변수에 이제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1에서 5까지의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numpy로 해당 값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하나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음은 numpy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umpy는 수학 및 과학 연산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로서 수치 해석, 머신러닝을 위한 자료형인 어레이와 관련된 유용한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numpy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명령 프롬프트에 pip install numpy 명령어를 활용해서 numpy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numpy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리스트나 딕셔너리 등과 많은 유사한 기능들이 있는데 num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 기능들보다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AI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보다 numpy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numpy 같은 경우에도 맵플롯과 똑같이 import numpy 한 다음에 as n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포팅을 해주는데 np 같은 경우에는 numpy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alias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다음에 아래 보시면 np. 언더바 버전 하고 언더바 하면은 해당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버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버전이 중요한 이유는 버전이 업그레이드를 되면서 사라지거나 바뀌거나 삭제된 기능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전에 없는 기능을 만약에 활용하려 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니 자신한테 필요한 버전에 맞는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기본 어레이로 생성된 이 배열 리스트를 numpy로 씌워주는 그런 기능과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과 그 numpy로 바뀌었을 때 타입 같은 경우에는 numpy nd 어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이 변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쪽에서 numpy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 배열을 생성하고 초기화 기타 등등의 numpy 관련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플롯 라이브러리나 numpy 라이브러리 아래 보시면 판다스나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두 개도 AI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위와 같이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부터 9까지 파이썬에 대한 기초를 다 습득을 하시고 10-1부터 10-4까지 파이썬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AI 라이브러리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시면 챕터 11부터 손글씨 이미지 분류, 그리고 딥러닝과 동물 이미지 분류, 그리고 겐과 이미지 생성, 그리고 RNN과 자연어 처리 총 4가지의 AI 관련된 실제 모델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학습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개 중에서 챕터 11.1에 있는 손글씨 이미지 분류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손글씨 이미지 분류에 대한 간략한 이론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이론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손글씨 이미지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자, MNIS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대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건 28 by 28 픽셀 크기로 그레이스케일로 구성된 데이터로 총 6만 개의 학습용 이미지하고 10,000개의 테스트용 이미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NIST 데이터셋을 불러와가지고 외부에서 불러와서 실제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짜는 그런 코드인데 MNIST 분류 모델을 하려면 먼저 텐서플로우, numpy, 그리고 매플롯 이 총 3가지의 AI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니 이 3개를 런닝을 해주시고요. 별 표시가 1로 바뀌면은 실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드에 보시면은 from tensorflow.keras.dataset 그리고 import MNIST가 있는데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라는 원래 두 개가 서로 다른 AI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최근에 통합되면서 이런 식으로 인포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ensorflow.keras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 코드와 같이 불러올 수 있고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MNIST 데이터셋을 이와 같이 인포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NIST를 이제 인풋을 해준 후에 이제 아래 이 코드는 위에서 아까 전에 MNIST 데이터셋을 갖고 왔으니까 그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런닝을 돌려주시면 이제 이와 같이 자기가 갖고 온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MNIST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제 그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고 나서 이제 아래에 또 이 이미지 분류에 대한 여러 이제 그 이론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그 분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관련된 수학적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 이제 뭐 소프트맥스 이제 클래시피어랑 뭐 경사강법, 시그모이드 함수 뭐 이런 수학적 공식들에 대한 이론들이 있고 이 이론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미지 분류기를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분류기를 구현하는 그 소스 코드는 여기 있는 이 코드부터 시작인데 이 코드는 위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런 여러 함수들을 이제 구현한 그런 코드들입니다. 이 코드들을 이제 런닝을 하고 나서 아래 이제 모델 피트에서 트레이닝 이미지 그리고 트레이닝 레이블 해가지고 이제 실제 위에서 구성되어 있는 AI 분류 모델을 학습을 시켜줄 겁니다. 이제 런닝을 할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된 데이터가 진행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값, 정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각자 도출된 값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닝이 다 된 후에 이제 이 모델의 정확도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학습의 진행함에 따라서 로스 값이 계속 점차 줄어들고 정확도가 90% 이상 이제 가깝게 이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해당 정확도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확도이기 때문에 이 학습에 제외한 학습에서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를 따로 꾸려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정확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코드를 짜고 이제 런닝을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런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테스트가 끝난 거고요. 테스트를 끝나고 나서 이거를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코드는 그 임의의 손글씨 테스트에 사용된 이제 임의의 손글씨들입니다. 이거를 런닝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숫자 값들을 저희가 아까 전에 학습에 사용했던 그 학습하였던 그 모델이 얼만큼 잘 맞추는지를 이제 런닝해서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모델이 이 위에서 그 학습했던 그 모델이 실제 값을 그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아까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챕터 1부터 이제 9까지 파이썬 기초 그리고 이제 10-1부터 10-4까지 이제 파이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AI 관련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챕터 11.1에서 손글씨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11.2, 11.3, 11.4에 있는 내용도 다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니까 그냥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이제 안에 내용 보시면은 다 이제 유사하게 그 이론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쭉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듈 같은 것들이 처음에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뭐 시각화를 해야 된다면 매플럽 이제 그걸 쓰시고 뭐 다른 요기에서는 없지만 뭐 도표 같은 거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표를 보거나 그래프를 봐야 된다 하면은 그 MP 파일 같은 걸 봐가지고 그 넘파이나 이제 판다스를 활용하시면은 이제 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관련 내용에서 그리고 임포트 하실 때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코드 꼭 잘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 예. 그리고 이제 그 그 네 개에 대한 그런 이제 실질적인 그런 영상 그
실무 예제들은 다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기초에서 설명한 것보다 부가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버전 확인 꼭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 없는지 이런 거 꼭 판단하시면서 수업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그리고 모든 수업이 다 이제 완료가 됐다고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로그아웃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은 그 파이썬 교환에 대한 이제 모든 사용 가이드는 이제 전체적인 사용 가이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 주피터 허브 기반 파이썬 교환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체적인 기능이나 교육을 들을 때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다루면 되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혹시 그 파이썬 교환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이제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 동국대학교 손윤식 교수님 연구실 장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